안녕하세요. 공시줍줍 독자 여러분. 8월 둘째 주에는 소카와 대성 하이텍이 공모주 청약을 진행합니다. 오늘 공모주 달력에서는 소카와 관련된 이야기를 집중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소카는 차량 공유 카쉐어링 사업자이죠. 카쉐어링 사업은 전통적인 렌터카 사업과 달리 초단기에 차량을 빌리고 비대면으로 빌리는 것이 특징인데 IT 기술 발달과 함께 2010년대 들어서 활성화되었고요. 그래서 소카도 2011년 제주도에서 차량 100대로 카쉐어링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현재 소카는 16,000대의 차량을 보유하고 있고 전국 각지에 소카존, 즉 소카 차량이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도 4,000여 곳 넘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소카가 제출한 증권 신고서를 보면 현대카드 결제액 기준으로 시장 점유율을 따져보면 소카가 2021년 1분기 기준 78%의 점유율로 2위 사업자인 그린카보다 압도적으로 많습니다. 이건 또 다른 점유율 자료인데요. 글로벌 시장 조사 기관인 스타티스타가 작년의 매출액을 통해서 추산한 수치에 따르면 소카는 40%의 점유율로 역시 2, 3위 사업자보다 큰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소카는 지금까지는 공격적인 외형 성장에 집중하면서 연간 단위로 흑자를 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소카는 올해 2분기에는 연결 기준으로 흑자를 냈다고 밝혔지만 소카 자체의 실적 별도 재무제표만 보면 여전히 영업 적자 상태가 지속되고 있고 제주도에서 차량 공유 사업을 하는 예스카를 비롯한 연결 자회사들의 실적이 조금 개선된 상황입니다. 따라서 소카는 희망 공모가 산정 때 주로 적자 기업들이 성장성을 강조할 때 쓰는 EB 세일즈 방법, 즉 매출액 대비 기업 가치 비율 방식을 활용을 했고요. 이러한 방식들은 카카오페이나 케이카 등도 사용은 했던 방식입니다. 소카는 미국의 너무나도 유명한 우버 그리고 리프트, 동남아 최대 승차 공유 플랫폼인 그랩홀딩스, 그리고 국내에서 스마트카 소프트웨어 플랫폼 사업자 역할을 하고 있는 오비고 등 10개 회사와 최종적으로 공모가 산정을 위한 비교 회사로 선정했습니다. 비교회사 대상에서 이렇게 해외 유명 업체들이나 소프트웨어 업체들은 포함시켰지만 정작 롯데렌탈이나 SK렌트카처럼 전통적인 렌터카 업체들은 포함시키지 않았는데요. 소카 측은 사업 모델이 자신들과 확실하게 다르기 때문이라고 밝혔지만 이러한 이유 때문에 몸값 부풀리기 논란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소카는 국내외 10개 회사와 비교한 결과 주당 평가액을 6만 5천 원으로 정했고 여기에서 다시 48%에서 31%의 할인율을 적용해서 최종적으로 희망 공모가를 3만 4천 원에서 4만 5천 원으로 발표했습니다. 참고로 최근 5년간 소카가 상장할 유가증권 시장의 평균 공모주 할인율은 33%에서 22%인데 소카는 더 많은 할인율을 적용한 것이죠. 아무래도 공모가 몸값 부풀리기 논란을 의식한 것으로 보이고요. 이와 관련해서 소카 측의 공식적인 답변은 유사한 사업을 하는 국내 비교 회사가 적었다. 그리고 최근 주식시장의 변동성도 반영했다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소카는 지난 4일과 5일 진행한 수요예측 결과를 바탕으로 8월 9일 수요예측 결과를 발표하고 확정 공모가도 발표합니다. 따라서 청약을 고민 중인 투자자라면 9일 오후쯤에 나올 관련 공시를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소카에 대해서 조금만 더 알아보면요. 소카의 최대 주주는 SOQRI라는 곳인데 이 회사는 소카의 전 대표인 이재웅 대표가 최대 주주로 있는 곳입니다. 상장 후 1년간 지분을 팔지 않겠다고 밝혔고 그 밖에 박재욱 대표 그리고 소카의 상장 전 지분을 투자한 SK와 롯데렌탈 등 최대 주주, 특수 관계자 또는 주요 주주들이 6개월 정도는 상장 후 의무 보유를 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하지만 소카는 자본 집약적인 산업의 특성상 상장 전에 SK와 롯데렌탈 외에도 수많은 투자자들로부터 주식을 발행해주고 자금을 유치했습니다. 지금 화면에 보이지 않는 투자자들도 굉장히 많고요. 이러한 수많은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주식을 발행해서 자금을 모았기 때문에 보시듯이 상장 후 1개월에서 많게는 6개월 사이에 계속해서 물량들이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상장 직후 한 달간 유통 가능 물량은 16.2%로 비교적 낮습니다. 소카와 같은 스타트업 성격으로 출발한 성장 기업들은 주요 임직원들에게 주식 매수 선택권 즉 스톡옵션을 많이 부여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발행한 스톡옵션 가운데 행사하지 않은 주식이 150만 주가 되고 이 가운데에서 상장 후 1년 내에 행사 가능한 스톡옵션이 111만 주로 상장 후 지분율 기준으로 3.1%에 해당한다는 내용도 참고할 만합니다. 공모가보다 한층 낮은 주당 행사가 16,000원에서 26,000원 사이에서 스톡옵션 행사 가격이 형성되어 있고요. 이러한 낮은 가격 그리고 물량도 적지 않은 만큼 상장 후에 소카의 수급 상황에 변수로 작용할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카카오페이 사례가 증명한 것처럼 주요 임원들이 상장 후에 스톡옵션을 행사한 후 주식을 파는 행위는 투자 심리에 매우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도 있습니다. 다만 소카는 상장 후 주가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스톡옵션으로 인한 주가 변동성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 직책 이상의 인원은 자발적으로 상장 후 3개월에서 6개월간 주식 매수 선택권을 행사하지 않는다는 확약서를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재욱 대표 등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소카 공모 청약은 대표 주관 회사인 미래에셋증권을 비롯해서 삼성증권과 유한타증권 총 3곳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물론 중복 청약은 되지 않고요. 미래에셋이 가장 물량이 많고 유한타증권은 얼마 되지 않습니다. 청약 당일 미래에셋증권과 삼성증권은 청약 당일 계좌를 개설해서 청약할 수 있지만 유한타증권은 청약 당일 계좌 개설이 안 되는 곳이니까 청약 전날까지 계좌 개설을 마무리해야 합니다. 소카 공모주 청약을 할 때 최소 청약 단위는 10주가 아니라 20주입니다. 따라서 희망 공모 가격 밴드를 기준으로 보면 최소 청약 증거금이 34만원에서 45만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지금까지 소카 공모 청약과 관련한 내용들을 증권신고서를 통해서 알아봤습니다. 다음은 소카보다 하루 앞서 9일과 10일 공모 청약을 하는 대성 하이텍을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대성 하이텍은 산업용 기계, 반도체 장비 등이 필요한 정밀 부품과 이러한 부품들을 대량으로 생산하는 데 쓰이는 자동 선반이 주력 사업인데요. 특히 매출 비중이 가장 높은 것이 지금 보이는 스위스턴 자동 선반이라는 것입니다. 이 선반은 일본 기업을 필두로 전 세계에서 약 10개 정도의 회사만 제작할 수 있을 정도로 진입 장벽이 높고 최근 전기차의 주요 부품을 가공하기 위한 수요도 커지고 있다고 합니다. 다만 대성 하이텍은 최우각 회장이라는 분이 최대 주주인데 이번 상장 공모 과정에서 보유 지분의 10%를 구주 매출로 팝니다. 최대 주주가 구주 매출을 하는 공모 청약 사례에서는 수요 예측이나 일반 청약 경쟁률 모두 부진한 결과가 나온 사례가 많았는데요. 대성 하이텍의 구주 매출은 투자 심리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건입니다. 다만 최우각 회장은 구주 매출로 팔고 남은 지분, 공모 후 지분율 기준으로 48%에 해당하는 이 지분은 상장 후 2년간 의무 보유하기로 했습니다. 대성 하이텍 공모 청약은 신한금융투자 한 곳에서만 가능한데 보시듯이 최소 청약 단위가 50주입니다. 대성 하이텍의 희망 공모가가 7,400원에서 9,000원 사이이니까 50주를 청약하기 위한 최소 증거금은 18만 5천원에서 22만 5천원이 필요하다는 계산이 나옵니다. 그 다음으로 이번 주에는 HYTC가 9일 코스닥 시장에 상장하고요. 상장 이후 의무 보유 확약 해제 일정이 있는 것도 5곳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상장 후 첫 해제 일정이 있는 에이프릴 바이오와 성일 하이텍을 중심으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에이프릴 바이오는 금요일 12일에 24만 주가 풀리는데 공모가보다 현재 주가가 조금 높습니다. 차익 매물 가능성이 있고요. 특히 성일 하이텍은 2차전지 배터리 재활용 업체로 최근 많은 주목을 받고 삼성 SDI와 삼성 물산에서도 지분을 투자한 것으로 잘 알려져 있죠. 에이프릴 바이오와 같은 12일에 총 4만여 주가 풀리는데 물량 자체는 많지 않지만 공모가보다 현재 주가가 상당히 많이 70% 이상 높기 때문에 역시 초반에 차익 매물 가능성을 염두에 두셔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8월 둘째 주 공모주 달력을 알아봤습니다. 매주 일요일 공모주 달력을 업데이트 하고요. 평일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 아침 8시 반에는 뉴욕 증시와 함께 증시 주요 이슈 그리고 전날 주요 기업 공시를 살펴보는 라이브 방송을 진행합니다. 라이브 방송 직후에는 클립 영상도 업데이트 하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